퇴직금이 아니라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들은 뒤 결국 회사를 떠나 상가분양 사기까지 당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지만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건 그냥 우리 세대 이야기구나. 김낙수는요, 회사에서 딱 25회를 버틴 사람입니다. 승진 한 번 밀린 적 없고 영업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집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진 대기업 부장으로 소개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믿고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 적어도 회사에서만큼은 실패한 적 없다. 그런 김낙수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본사에서 제일 피하고 싶다는 지방공장 안전관리 팀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뭐냐고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냥 나가기 전에 잠깐 꺾어다 놓는 자리. 유배지지 뭐해서 김낙수는 처음엔 버티려고 했습니다. 개똥도 치우고 안전체조도 하고 구내식당 달리기도 하면서요. 그래, 일단 버티자. 복귀만 하면 된다. 7화부터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잘라야 하는데 이게 진짜 일인가? 인사팀장이 내려와서 김낙수한테 은근하게 부탁하죠. 선배님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공장 구조조정 명단 20명. 선배님이 추려주십시오. 말은 부탁인데 사실상 지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덧붙이죠. 이번에만 잘 도와주시면 본사 복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김낙수 머릿속에 2개의 문장이 싸웁니다. 이 정도는 회사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근데 그 20명도 나처럼 집에 대출 있고 아이들 학원비 있을 텐데. 자, 명단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겉으로 보면 김낙수는 여전히 회사 사람입니다. 리스트 뽑아야죠. 이게 일이지 뭡니까? 이렇게 말도 해봅니다. 근데 말끝이 자꾸 떨립니다. 이게 진짜 일이라면 내가 지난 25년 동안 붙잡고 있던 일은 도대체 뭐였나? 성과표에 찍힌 숫자인지 같이 야근하던 사람들 얼굴인지 김낙수는 여기서 처음으로 회사 논리와 자기 양심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에 서게 됩니다. 이 갈등을 폭발시켜버리는 방아쇠가 바로 전무가 던진 한마디죠.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심부름꾼이라도 해야지 라고 말하고 그 순간 김낙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장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이 단지 부탁 좀 할게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낙수가 스스로 쌓아 올렸다고 믿어온 25년의 경력, 부장이라는 타이틀, 서울 아파트, 가족들의 자부심,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심부름꾼 4글자로 축소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김낙수가 폭발합니다. 전무님, 심부름꾼이라도 하라는 말. 그 말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같이 뜨끔하게 느끼는 포인트는 이거일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 줄 말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김낙수는 결국 선택합니다. 명단을 내는 대신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처리해줘요. 희망퇴직으로. 선배님, 거기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진짜 끝이야. 그래, 내가 나가자. 내 손으로 남을 자르는 대신 내가 나가자. 그렇게 김낙수는 회사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멋있는 선택처럼 보이죠. 그래, 양심 지키려고 희망퇴사했다. 근데 드라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화부터는 희망퇴직 이후의 현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재취업입니다. 김낙수는 경력도 있고 영업도 잘했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력서를 뿌려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연봉은 200 초반 이상은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가 아니라서요. 면접 자리에서 한숨을 꾹 참고 나오는 김낙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서류에는 25회가 적혀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감점이 되는구나. 여기서 많은 공감을 가지셨을 텐데요. 이거 우리 부장님, 우리 아버지 얘긴데요. 퇴사 고민하던 나 자신이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상가 분양 제안이 들어옵니다. 건물주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월에 3,200씩 꽂혀.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돼. 이 말이 김낙수의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재취업 시장에서 계속 거절당하니 월세 받는 삶이 너무 반짝여 보이는 거죠. 김낙수는 결국 퇴직금 전액에 대출까지 얹어서 상가 분양 계약을 합니다. 아내 박하진과 충분한 상의도 못한 채 이번에만 잘 되면 우리도 건물주다라는 희망을 마지막 동아줄처럼 붙잡습니다. 김낙수가 분양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할 때 영업 담당자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 이 악수는 축하가 아니라 나락으로 가는 도장 같은 악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가 분양 실장한테 전화 걸어줘.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임대가 잘 안 나가고 설명과 다른 조건이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분양 담당자 연락이 끊어지면서 김낙수는 깨닫습니다. 그제야 머리를 감싸쥐고 앉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피땀 흘려 쌓은 퇴직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지?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앞에서는 내가 남을 자르느냐, 내가 나가느냐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소득을 포기하고 자본의 룰에 뛰어든 대가를 맞는 자리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니, 부장이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하냐고.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는 늘 누군가가 리스크를 걸러줬잖아요.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김낙수는 세상 초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의 진행 분위기는 더 싸늘해집니다. 퇴직금도 날고 새 일자리는 아직 없고 그 사이에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가 갑 포지션에서 김낙수를 대하는 장면이 암시되죠. 이 장면은 단순히 세상 좁다 수준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만 통하던 서열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바뀌는 그 어색함. 어제까지 내가 시키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 심기 살피면서 일해야 하는 상황.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소름 돋는 건 이 지점입니다. 아, 결국 우리도 다 이 구조 안에 있구나. 직급 4번 메일 아이디를 벗겨놓으면 남는 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명단을 줄까, 내가 나갈까라는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는지. 당장 20명 이름을 적으라고 노트북을 밀어놓는 상상만 해도 속이 서늘해지거든요. 희망퇴직 이후의 삶을 진짜로 한번 그려본 적이 있는지. 퇴사 콘텐츠는 넘치는데 퇴직금 다 넣었다가 사기 맞는 이야기까지 상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회사 밖에서의 나의 경쟁력은 뭔지. 대기업 네임택을 떼고 나면 김낙수처럼 계약서 한 장 앞에서 초보자처럼 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명 명단을 올리고라도 본사 복귀주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낙수처럼 회사를 떠나 퇴직금과 함께 완전히 다른 판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뿐입니다. 회사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결국엔 각자 도생이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회사 안에서 어떤 방식을 쌓고 계신가요? 그리고 회사 밖을 대비한 두 번째 발판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낙수는 오늘도 버팁니다. 찾아다닐 명단을 들고 실패한 계약서를 들고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겠다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우리도 김낙수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뭘 바꿔야 하지를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